안녕하세요. 압축일기 14일차입니다. 오늘의 책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이고요. 저자는 매트 헤이그로 이 저자분께서도 조금 우울증이 있어서 그걸 극복해내고 그런 부분을 좀 녹여낸 책이고요. 이 책의 주인공인 노라 시드라는 35살 된 그 여자 주인공은 음, 자기의 반려묘가 죽는 일이 생겼는데, 그래서 반려묘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자기가 일하는 그 음악 악기 가게에 좀 지각을 하게 되고, 그 이유로 해서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되고, 그래서 자기는 고양이도 제대로 키울 수 없고 일하던 가게에서도 해고되는 그런 신세고,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그 학생 10대 학생의 그 레슨을 또 까먹어서 그 일마저 좀 잃게 되고, 그리고 단 하나 좀 보람으로 느끼는 게 옆집에 사는 나이 드신 분의 그 처방된 약을 찾아드리는 그것에서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, 이런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. 그런데 그 할아버지마저 아들이 약을 찾아주기로 해서 이 우리 주인공에게 이제 더 이상 너무 수고로울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, 이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, 그리고 이 친구는 이미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좀 우울한 친구인데,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좀 어느 날 밤에 좀 그런 시도를 하는데, 갑자기 이 친구 앞에 도서관이 나타나고요. 도서관에 들어갔더니 그 16살 10대 시절 학교에서 그 사선생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렇게 계십니다. 네, 그리고 너의 인생에서 후회되는 부분이 뭐냐, 그래서 책 중에서 하나를 꺼내주면서 이 주인공이 후회됐던 그런 순간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되짚어보게 되는데요. 이 친구가 10대에는 수영 선수로 좀 유망한 수영 선수였고, 근데 성격이 내향적이다 보니 수영 선수여서 좀 성과가 좋고 이렇게 눈에 띄고 학교에서 그런 상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좀 오히려 부담스러워서, 그래서 이제 수영을 안 하게 되는데요. 그 16살에 또 이런 수영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그 아버지는 럭비 선수였었는데 좀 사고가 나서 그 럭비를 그만두신 분이고, 학교에서 체육 쪽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. 근데 자기가 16살에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수영장에 훈련하는 것도 데려다 주고, 그 뭐 경기가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잘 케어해주고 하셨는데, 아빠에게 이걸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아빠가 좀 많이 실망을 하셨거든요. 근데 이 시기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격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, 또 이 친구가 그런 10대가 어느 시점에는 그 오빠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한 피아노 건반을 가지고 와서 피아노를 치다 보니 좀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서 작곡을 하게 되고, 그래서 어떤 밴드를 결성하려고 하는데, 그래서 오빠의 친구와 셋이 이런 음악 관련된 일을 합니다. 그런데 또 이 친구가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오빠와도 사이가 안 좋아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오빠와 사이가 안 좋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슬퍼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그런 후회책을 보다가, 그래서 이 친구가, 그러니까 사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셈인데, 저희가 뭐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짧은 순간이 뭐 자기는 몇 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, 아니면 자기의 모든 그 인생이 영화처럼 지나간다고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책 속에 녹여냈는데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그 수영선수를 계속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인생을 그 도서관 안에 있는 책들에 자기의 그 평행우주 이론처럼 다른 인생들을 살아보게 됩니다. 그래서 수영 선수가 된 모습도 있고,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어떤 그런 인생도 있고, 그리고 또 친한 친구와는 그러니까 원래 삶에서 호주에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이 친구가 또 갑자기 가지 않겠다고 해서 그 친구랑도 좀 사이가 서먹해졌어요. 그런데 또 호주에 가는 삶도 있고, 그리고 또 이 친구가
좀 슬프게도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그 시기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, 그래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이제 이제 곧 결혼인데 그 결혼을 하기가 너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결혼식 이틀 전에 그러니까 파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친구의 다른 책 속에 있던 다른 인생 중에 하나로는 결혼을 해서 사는 꿈,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영국에서 바를 하는 게 꿈이어서 그런 인생도 살아보고, 여러 인생들을 정말 순식간에,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기로는 거의 1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수많은 인생들을 살아보는데요. 이 아이디어 자체가 좀 재밌기도 했고, 이 친구가 살아보는, 정말로 결혼을 해서 자기 남자친구 파혼을 했던 그 연인과 실제로 결혼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만 그것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, 그리고 이 친구가 또 10대 때 도서관에 있으면서 빙하학자도 되고 싶었는데 빙하학자가 된 삶, 북극에 가서 그 추운 곳에서 지내는 것과, 또 거기서 보초를 서다가 곰을 만나는 장면도 있고요. 그러니까 곰을 만나고선 이 친구가 나 정말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.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 친구는 살게 됩니다.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장면에는 이제 약을 먹어서 자살 시도를 한 것 같은데, 바로 옆집으로 이렇게 겨우겨우 가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이제 약물을 다 토해내고 그렇게 해서 살아내게 됩니다. 그래서 저도 과연 그렇게 내가 돌아가고 싶은 후회되는 순간이 있을까,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고요. 저는 사실 가끔 잠깐 가볍게 생각했을 때 나는 인생의 어느 순간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. 너무 열심히 살았어. 그래서 그 열심히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아.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네, 지금 결혼하고 아이가 있고, 그리고 이미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컸고, 지금의 상태가 사실 너무 좋기는 합니다.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저의 감사일기.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제가 저에게 선물한 이 하루하루에 대한 감사함이 크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. 그리고 사이토이토리의 긍정학원. 난 참 행복하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못할 것도 없지. 난 참 풍요롭다. 그리고 이번 저의 확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나는 2031년 1월 1일 100억 부자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행복하게 산다.